소파 위치를 바꾼 날부터 그 집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분은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소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소파 위입니까? 그렇다면 잠깐 등받이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창문 쪽입니까? 현관 쪽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놓인 자리입니까? 그 방향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재물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소파는 편하면 그만이다. 거실은 쉬운 곳이니까 어디에 놓든 상관없다. 그런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을 방문해 왔습니다. 돈이 모이는 집이 있고 돈이 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이 어두운 집, 주방이 어지러운 집, 그리고 소파가 잘못된 자리에 놓인 집,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거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쓰러집니다. 텔레비전이 켜지고 밥도 소파에서 먹고 잠도 소파에서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통장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풍수에서 거실은 집 안의 명당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소파가 잘못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막힙니다. 막힌 기운은 돌지 않습니다. 돌지 않는 기운 속에서 돈은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아껴 써도 새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구멍이 어디인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재물운과 공간의 기운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며 그 흐름을 살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소파 하나, 그 위치 하나.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면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집의 현관문을 열면 소파 등받이가 바로 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소파 등받이가 막고 있다면 기운은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서 튕겨 나갑니다. 벌면 쓰고 벌면 쓰고 통장에 남는 게 없는 집의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관 정면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소파의 등받이가 창문을 향하고 있는 집,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창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등 뒤에 창문이 있다는 것은 뒤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도 등 뒤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배산, 베이산, 뒤에 산이 있어야 안정이 생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파의 등받이는 반드시 단단한 벽이어야 합니다. 창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벽에 붙여놨는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벽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벽인지가 중요합니다. 화장실과 맞닿은 벽, 주방과 맞닿은 벽, 이 두 자리는 아무리 단단한 벽이라도 금기입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주방은 불과 물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공간과 맞닿은 벽에 소파를 두면 앉아있는 사람이 그 기운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몸이 자주 피곤하고 판단이 흐려지고 쓸데없는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배치를 가진 집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보았습니다.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파 하나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소파의 자리. 첫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등받이가 보이는 자리. 둘째, 창문을 등지는 자리. 셋째, 화장실 또는 주방과 맞닿은 벽 앞 자리.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당된다면 오늘 당장 옮기십시오. 그런데 나쁜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소파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맞추면 공간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그 방향과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피해야 할 자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정면, 창문, 등받이, 화장실과 주방벽. 그런데 이것을 다 피했는데도 여전히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소파에 앉으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기운의 길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기운은 그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복도를 지나고 거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가장 오래 머뭅니다. 재물운, 건강운, 가족의 화합, 이 모든 것이 거실의 기운에서 결정됩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 한가운데 소파가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돌지 않는 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면 멈춥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돈도 기운입니다. 흐르지 않는 기운 속에서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두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집, 거실 중앙이 비어 있습니다. 소파는 벽 쪽에 붙어 있고 앞이 활짝 트여 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숨이 트이는 느낌. 두 번째 집, 소파가 거실 한가운데 있습니다. TV 앞을 정면으로 막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어딘가 답답한 느낌. 어느 집에서 기운이 돌겠습니까? 어느 집에서 돈이 모이겠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풍수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이미 기운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소파를 벽에 붙이고 거실 중앙도 비워두었는데 그래도 돈이 안 모인다는 분들, 이분들은 방향을 놓쳤습니다. 위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어느 벽에 붙이느냐, 앉았을 때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의 방향은 동남쪽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목무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 새벽 햇살이 처음 닿는 방향, 생명이 자라고 돈이 불어나는 방향, 소파에 앉았을 때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받이가 북쪽이나 서북쪽 벽에 닿아야 합니다. 등은 북쪽, 얼굴은 동남쪽, 이것이 재물을 부르는 소파의 방향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내십시오. 나침반 앱을 여십시오. 소파에 앉아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동쪽이나 동남쪽이면 길합니다. 남쪽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쪽이나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앉을 때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 구조상 그 방향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방향이 어려운 집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파 왼쪽에 키 큰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잎이 위로 향하는 것, 생기가 있는 것, 방향이 완벽하지 않아도 식물의 목무 기운이 동남 방향의 기운을 대신 끌어당깁니다. 작은 것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방향을 맞추고 식물도 두었는데
여전히 기운이 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분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소파와 벽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까? 소파를 벽에 완전히 밀착시키면 안 됩니다. 기운은 사람처럼 숨을 쉽니다. 소파와 벽 사이에 최소 10에서 15cm의 여백이 있어야 기운이 그 사이를 통해 순환합니다. 완전히 밀착된 소파는 기운의 숨통을 막는 것입니다. 벽에 붙이되 틈을 두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기운의 흐름을 살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꾸신 분이 있었습니다. 소파를 북쪽 벽으로 옮겼습니다. 벽과 소파 사이에 약 12cm의 여백을 두었습니다. 등받이는 벽 앞은 거실 중앙을 향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스님, 이상하게도 이달에 예상치 못한 수입이 2번 생겼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합니다. 첫째, 거실은 기운이 가장 오래 머무는 집의 명당입니다. 둘째, 소파는 거실 중앙을 막으면 안 됩니다. 셋째, 앉았을 때 동남쪽을 바라보는 방향이 재물운에 좋습니다. 넷째, 소파와 벽 사이에는 반드시 여백을 두십시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고 위치를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나쁜 자리도 있습니다. 절대로 두면 안 되는 자리,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방향을 맞춰도 소용이 없는 자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 소파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방향, 여백, 거실 중앙을 비우는 것.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좋은 자리를 찾는 것보다 나쁜 자리를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독이 든 자리에 아무리 좋은 방향을 맞춰도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금기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소파 등받이가 바로 보이는 구조. 지금 여러분 집의 현관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입니까? 소파 등받이가 보입니까?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발을 내딛는 자리.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소파 등받이가 막고 있으면 기운은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튕겨나갑니다. 들어오려던 재물이 문 앞에서 돌아서는 형상입니다. 이런 구조의 집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도 합니다. 돈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습니다. 벌면 쓰고 월말이 되면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관 정면 소파가 만드는 패턴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현관 쪽으로 가보십시오. 문 앞에 서서 거실 쪽을 바라봤을 때 소파 등받이가 정면으로 보입니까? 조금 비껴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보인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바로 옮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금기입니다. 소파 등받이가 창문을 향하는 구조.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집에서 발견됩니다. 채광이 좋으라고, 탁 트인 느낌이 나라고 창문 쪽으로 소파를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창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등 뒤에 창문이 있다는 것은 내 뒤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도 등 뒤 창문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뒤가 불안정하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결정이 늦어집니다.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배산, 빼산이라고 합니다. 뒤에 산이 있어야 한다.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막아줍니다. 소파의 등받이가 기대야 할 것은 창문이 아니라 단단한 벽입니다. 뒤가 막혀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뒤가 열려 있으면 아무리 앞으로 가려 해도 힘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단단한 벽에 등받이를 붙이면 되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벽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장실 벽과 맞닿은 자리, 주방 벽과 맞닿은 자리, 이 두 자리는 단단한 벽이지만 절대 안 됩니다. 화장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은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곳, 탁기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 그 벽 바로 옆에 소파를 두면 앉아있는 사람이 그 탁기를 등으로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이 먼저 압니다.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방에는 불과 물이 함께 있습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는 기운, 물은 아래로 흐르는 기운, 이 두 기운이 충돌하는 공간이 주방입니다. 그 벽과 맞닿은 자리에 앉으면 기운이 불안정해집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감정이 들쑥날쑥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씁니다. 충동 구매, 불필요한 지출, 후회하는 결정. 이것이 주방벽 소파가 만드는 패턴입니다. 저는 이런 배치를 가진 집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수입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적자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파가 화장실 벽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등받이는 화장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일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일 탁기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소파를 옮겼습니다. 반대쪽 벽으로 2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이달부터 카드 명세서가 줄었습니다. 소파 하나를 옮겼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파 어느 벽 앞에 있습니까? 화장실과 맞닿은 벽입니까? 주방과 맞닿은 벽입니까? 모르시겠다면 소파에 앉아서 등 뒤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이 있습니까? 주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꾸는 날입니다. 3가지 금기를 정리합니다. 첫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등받이가 보이는 자리. 둘째, 창문을 등지는 자리. 셋째, 화장실 또는 주방 벽과 맞닿은 자리.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좋은 방향을 맞추기 전에 이것부터 해결하십시오. 독이 든 자리를 먼저 비워야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벽이 아닙니다. 소파가 바라봐야 할 형상이 있습니다. 앉은 사람의 기운을 살리는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갖췄을 때 공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그 조건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정면, 창문 등받이, 화장실과 주방벽. 이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나쁜 자리를 피했다면 이제 좋은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는 그냥 찾아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등은 단단한 벽. 둘째, 앞은 트여 있을 것. 셋째, 오른쪽이나 왼쪽 중 한 면에 자연광이 들어올 것. 이 3가지가 갖춰진 자리. 그것이 소파의 명당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등이 단단한 벽에 닿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뒤가 막혀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산빼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앞이 트여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텔레비전만 있습니까? 아니면 테이블이 너무 크게 막고 있습니까? 소파 앞이 가구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으면 기운이 앞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재물의 기운은 앞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막히면 돌아서 나갑니다. 소파 앞 테이블은 낮고 작을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유리 소재, 기운이 통과할 수 있는 소재가 좋습니다. 세 번째 조건, 자연광. 소파 왼쪽이나 오른쪽 한 면으로 햇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햇빛은 양기양해의 근원입니다.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자연광이 전혀 닿지 않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도 마음도 서서히 음기에 잠깁니다. 의욕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려지고 기회를 봐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가지 않는 상태. 이것이 자연광이 없는 자리가 만드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집은 구조상 세 가지를 다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집이 완벽한 조건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등받이가 단단한 벽, 이것 하나만 먼저 지키십시오. 나머지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앞이 막혀 있다면 소파 앞 테이블을 작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없앨 수 있다면 없애십시오. 자연광이 부족하다면 따뜻한 색의 조명을 켜두십시오. 낮 동안 커튼을 걷어두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십시오. 나침반 앱을 여십시오. 소파에 앉으십시오. 지금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쪽이나 동남쪽 길합니다. 남쪽 좋습니다. 북쪽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쪽이나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동남쪽입니까? 동남쪽은 목무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새벽 햇살이 처음 닿는 곳, 씨앗이 싹을 틔우는 방향, 돈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방향, 이 방향을 바라보고 앉으면 사람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생각이 활성화됩니다.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꾸신 분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자영업자였습니다. 가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딱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딱 넉넉한 것도 아닌 그 경계에서 몇 년째 멈춰 있었습니다. 집을 방문했을 때 소파가 서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쪽 벽으로 소파를 옮겼습니다. 앉으면 동남쪽을 바라보도록 그것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단골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주변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방향을 맞추고 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파와 벽 사이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10에서 15cm 이 여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향을 맞춰도 기운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벽에 붙이되 숨통을 틔워두십시오. 지금까지 세 가지 조건과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향과 위치를 다 맞췄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소파 밑을 마지막으로 청소한 게 언제입니까? 소파 밑은 기운이 가장 오래 고여있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쌓입니다. 쌓이기 때문에 탁해집니다. 탁해진 기운은 소파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지금 소파를 들어보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지 덩어리, 잃어버린 리모컨, 동전 몇 개,
과자 봉지, 이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의 기운을 맡고 있습니다. 위치를 맞추는 것,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것은 기운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길을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자리를 찾았다면 그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소파 및 소파 위, 소파 주변, 이 공간이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방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방향도 맞췄습니다. 벽과의 여백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다 했다. 아닙니다. 절반만 한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탁한 기운이 쌓여 있으면 좋은 자리가 독이 됩니다. 명당도 관리하지 않으면 흉지가 됩니다. 오늘은 소파 주변의 기운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파 밑입니다. 지금 당장 소파를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먼지 덩어리, 잃어버린 리모컨, 동전 몇 개, 과자 봉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를 물건들, 이것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물의 기운을 맡고 있습니다. 소파 밑은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오래 고여 있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치됩니다. 방치되기 때문에 탁해집니다. 탁해진 기운은 소파 전체로 퍼집니다. 그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퍼집니다. 돈은 깨끗한 곳에 모입니다. 이것은 풍수의 원리이기 이전에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사람은 맑게 생각합니다. 맑게 생각하면 좋은 판단을 내립니다. 좋은 판단이 돈을 모읍니다. 탁한 공간에서 사람은 무겁게 생각합니다. 무거운 생각은 기회를 놓칩니다. 놓친 기회는 돈을 멀어지게 합니다. 소파 밑에 먼지 하나가 이 흐름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가장 먼저 소파 밑을 청소하십시오. 소파를 완전히 드러내십시오. 바닥까지 닦으십시오. 물건을 전부 꺼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물건을 밀어넣지 마십시오. 소파 밑은 항상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소파 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파 위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뭉쳐진 담요, 아무렇게나 쌓인 쿠션, 어젯밤 벗어놓은 옷, 일담한 책, 충전 중인 스마트폰, 그 소파에 앉아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습니다. 피곤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공간의 기운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공간이 무거우면 사람이 무거워집니다. 사람이 무거우면 행동이 멈춥니다. 행동이 멈추면 돈도 멈춥니다. 소파 위는 항상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쿠션은 제자리에, 담요는 개어서, 옷은 절대 올려두지 마십시오. 소파는 쉬는 자리이지 물건을 쌓아두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션의 수가 중요합니다. 홀수이면 안 됩니다. 짝수여야 합니다. 2개, 4개, 6개. 왜 그렇습니까? 풍수에서 짝수는 음양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기운이 서로 받쳐주는 형상, 안정적이고 순환합니다. 홀수는 한쪽이 비어있는 형상입니다. 기운의 균형이 깨집니다. 한쪽으로 쏠립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기운과 머무는 기운이 균형을 이뤄야 돈이 쌓입니다. 쿠션 하나의 차이가 믿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풍수 역사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파에 쿠션이 몇 개입니까? 이제 소파의 색깔을 보겠습니다. 소파 색깔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재물운을 높이려면 황토색, 베이지, 크림색 계열이 좋습니다. 이것은 토토의 기운입니다. 흙의 기운, 재물을 저장하고 품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씨앗을 품어 싹을 틔우는 흙처럼 돈을 품어 불어나게 하는 기운입니다.
반면 검은색 가죽 소파, 많은 분들이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는 이유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검은색은 수사후의 기운입니다. 물의 기운, 물은 흘러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검은색 소파에 앉아 있으면 재물도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소파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황토색이나 아이보리 계열의 소파 커버를 씌우십시오. 커브 하나로 수세의 기운을 토의 기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쿠션 수를 맞추고 소파 밑을 청소했는데 여전히 기운이 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분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소파 오른쪽과 왼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파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파 양옆의 공간입니다. 왼쪽에 무엇을 두느냐, 오른쪽에 무엇을 두느냐, 이것이 재물이 들어오는 속도를 결정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청룡백호, 칭롱발구라고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거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청룡백호의 원리와 소파 양옆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백호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왼쪽이 청룡, 오른쪽이 백호,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향이 재물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습니다. 청룡은 지혜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백호는 그것을 지키고 안정시키는 방향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돈이 들어오고 머뭅니다. 청룡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수입이 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백호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갑니다. 벌면 쓰고 쌓이지 않습니다. 이 두 패턴 중 어느 쪽이 여러분입니까? 먼저 청룡의 자리, 소파 왼쪽입니다. 이 자리에는 살아있는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활기차고 위로 향하는 기운, 가장 좋은 것은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어떤 식물이 좋습니까? 잎이 위로 향하는 것, 초록빛이 선명한 것, 생기가 있는 것. 예를 들면 몬스테라, 스파티필럼, 행운목, 이 식물들은 목모의 기운이 강합니다. 청룡의 기운을 살리고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식물이 어렵다면 대안이 있습니다. 따뜻한 색의 조명 하나, 노란빛이나 주황빛 계열, 이것만으로도 청룡의 자리에 양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청룡의 자리에 두는 식물, 죽으면 즉시 치워야 합니다. 말라가는 식물, 잎이 노랗게 변한 화분,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가는 것, 이것은 청룡의 자리에 죽은 기운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재물을 부른다면 죽어가는 식물은 재물을 밀어냅니다. 식물을 키우기 어려운 분이라면 처음부터 조화보다는 인조 식물 중에서도 생기 있어 보이는 것을 고르십시오. 죽어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제 백호의 자리, 소파 오른쪽입니다. 이 자리는 안정과 보호의 자리입니다. 차분하고 든든한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가장 망치고 있습니다. 소파 오른쪽에 무엇을 두십니까? 작은 탁자, 충전기, 리모컨,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 많은 분들이 소파 옆에 작은 쓰레기통을 두십니다.
과자봉지, 휴지, 음료수 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손만 뻗으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백호의 자리에 쓰레기통이 있다는 것은 재물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재물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소파에 앉아 오른쪽으로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공간이 기억합니다. 버리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재물도 버려집니다. 지금은 당장 치우십시오. 쓰레기통은 소파 옆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백호의 자리에 두면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깨진 물건, 고장난 전자기기,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된 것들. 깨지고 고장난 것은 탁기를 품습니다. 그 탁기가 백호의 자리를 오염시킵니다. 안정과 보호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재물을 지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집안에 고장난 물건이 있다면 오늘 당장 고치거나 버리십시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축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자동차 수리, 가전제품 고장,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의 내용이 항상 비슷했습니다. 뭔가 망가지고 고치는데 돈이 나갔습니다.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소파 오른쪽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오래된 고장난 리모컨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백호의 자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치웠습니다. 고장난 리모컨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낮고 단단한 소품 하나를 두었습니다. 2달 후, 스님, 이상하게 이달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없었습니다. 백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재물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청룡 백호를 정리합니다. 소파 왼쪽 청룡의 자리, 살아있는 식물, 따뜻한 조명, 생기 있는 것을 두십시오. 소파 오른쪽 백호의 자리, 쓰레기통을 치우십시오. 깨지고 고장난 것을 없애십시오. 낮고 안정적인 것을 두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파 위치를 바꾸고 청룡 백호도 맞추고 소파 밑도 청소했는데 왜 여전히 돈이 안 모이는 걸까요? 공간은 바꿨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는 사람의 기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간은 그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 기운을 무너뜨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거실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소파를 옮겨도 아무리 청룡백호를 맞춰도 기운은 계속 무너집니다. 다음에서 그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소파의 위치, 방향, 청룡백호, 소파 밑과 위.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소파를 놓아도 그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 기운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에 독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거실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실 소파에서 밥을 먹는 것.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밥을 드십니다.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매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음식에는 강한 기운이 있습니다. 먹는 행위는 기운을 소진하는 행위입니다. 거실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의 기운이 거실에 고입니다. 소화되고 남은 탁한 기운이 재물의 명당에 쌓입니다. 식사는 반드시 식탁에서 하십시오. 식탁은 음식의 기운을 담는 자리입니다. 거실은 재물의 기운을 담는 자리입니다. 이 두 자리를 섞으면 두 기운이 모두 탁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파에서 잠드는 것.
퇴근하고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텁니다. 스르르 눈이 감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소파 위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잠의 기운을 완전히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재물의 명당에 눕는다는 것은 명당의 기운을 고스란히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소파는 앉는 자리입니다. 눕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욱이 잠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잠은 반드시 침실에서 침대 위에서 자야 합니다. 오늘부터 소파에서 잠드는 것을 멈추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거실 조명을 끄는 것. 텔레비전만 켜두고 거실 조명은 끕니다. 전기세가 아깝습니다. 어두운 게 더 편합니다. 눈이 덜 피곤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거실에서는 의기여미가 자랍니다. 밝은 빛은 양기의 근원입니다. 활성화된 기운, 살아있는 기운, 거실이 어두우면 재물의 기운도 어두워집니다. 움츠러듭니다.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밝은 곳에 모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돈은 잠듭니다. 저녁에 거실에 계실 때는 반드시 조명을 켜두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너무 크게 트는 것. 소리도 기운입니다. 지나친 소음은 거실의 기운을 흩어지게 합니다. 안정된 기운이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모였던 재물의 기운도 함께 흩어집니다. 적당한 볼륨, 적당한 밝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거실의 기운이 안정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퇴근하고 소파에 앉으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이 손에 들립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쉬지 않고 흘러가는 콘텐츠. 이것은 거실의 기운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광고가 보입니다. 쇼핑몰이 열립니다. 결제를 합니다. 이것이 매일 저녁 반복됩니다.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그 시간이 재물이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이것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함께 들고 있으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재물은 쉬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파에 앉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충전기에 꽂아두고 멀리 두십시오. 여섯 번째입니다. 거실에서 다투는 것,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거실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들. 거실은 집의 명당입니다.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면 그 기운이 공간에 새겨집니다. 한번 새겨진 부정적인 기운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 앉을 때마다 그 기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툼은 거실에서 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격해질 것 같으면 자리를 옮기십시오.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문제입니다. 거실에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 돈이 없어. 힘들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내뱉는 말들. 말도 기운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공간에 흡수됩니다. 반복될수록 깊이 새겨집니다. 재물의 명당에서 가난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 재물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거실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불평, 한숨, 돈 없다는 말, 이것들을 거실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대신 감사한 것을 말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쳤다. 이 집에서 쉴 수 있어 다행이다. 이 말 한마디가 거실의 기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7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소파에서 밥 먹지 마십시오. 둘째, 소파에서 잠들지 마십시오. 셋째, 거실 조명을 끄지 마십시오. 넷째, 텔레비전 소리를 너무 크게 틀지 마십시오. 다섯째,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여섯째, 거실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일곱째, 거실에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만 멈춰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작은 것부터 바꾸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좋은 기운을 거실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파 위치를 바꾸고 청룡 데코를 맞추고 나쁜 습관을 멈춘 이 공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소파 하나로 시작한 변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이야기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소파의 위치, 방향, 금기 자리 3가지, 청룡 백호, 소파 밑과 위 7가지 나쁜 습관, 긴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좋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덮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도 소파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모레도 소파 밑은 청소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쓰레기통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딱 5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소파 등받이를 단단한 벽으로 옮기십시오. 현관 정면이면 옮기십시오. 창문을 등지고 있으면 옮기십시오. 화장실이나 주방 벽 앞이면 옮기십시오. 벽과의 여백은 10에서 15cm 오늘 안에 하십시오. 둘째, 나침반을 켜고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소파에 앉아서 동쪽이나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방향을 바꾸십시오. 구조상 어렵다면 소파 왼쪽에 키 큰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셋째, 소파 밑을 청소하십시오. 소파를 완전히 드러내십시오. 바닥까지 닦으십시오. 다시는 물건을 밀어넣지 마십시오. 소파 밑은 항상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소파 오른쪽 쓰레기통을 치우십시오. 지금 당장 다른 자리로 옮기십시오. 백호의 자리에서 버리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다섯째, 오늘 저녁 거실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딱 하루만, 오늘 하루만 지켜보십시오. 거실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면 공간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모두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1년 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분 기억하십니까? 소파 하나를 옮긴 분, 그분이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스님, 돈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편안해지니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생각이 맑아지니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판단이 달라지니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지니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소파 하나를 옮기는 것으로 시작한 변화가 6개월 만에 그분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풍수는 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소파 하나가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답을 찾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투자, 더 나은 기회. 그런데 기운은 안에서 밖으로 흐릅니다. 내가 매일 머무는 공간이 정돈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기운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돌아오는 집, 앉는 소파, 바라보는 방향, 주변의 기운, 이것이 매일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입니까? 나쁜 영향입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는 것은 책임입니다. 알고도 바꾸지 않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소파 하나를 옮기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첫 번째 결심입니다. 오늘 그 결심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절반은 바뀐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오늘 소파를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등받이가 어딜 향하고 있는지, 밑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오른쪽에 무엇이 있는지 10분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용기, 그것이 쌓여서 삶이 달라집니다. 소파 하나, 방향 하나, 습관 하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침실 풍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 위치가 왜 건강운과 재물운을 동시에 결정하는지 오늘 소파 이야기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자리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소파 하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운이 바뀌는 첫 번째 날이 될 것입니다.